박용래 시인의 울타리 박입니다.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이죠. 요 시의 마지막 년인 사연에 요 시의 제목이 나와 있고요. 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요게 이 시의 중심 소재예요. 이 시는 되게 향토적인 시거든요. 그 향토적이라는 게 시골 느낌이 많이 나는 시죠. 지금은 많이 도시화가 돼 있어서 시골에 가도 옛날에 우리가 느끼던 그 시골 정취가 많이 좀 사라지기는 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시골 정취라고 하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죠. 인간의 공간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집을 먼저 떠올리게 될 건데, 인간이 야생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집. 근데 우리 전통적인 주거 공간을 보면 이런 집들을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벽을 두르고 집담 만들고,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볕단을, 농사 짓는 집들은 볕단을 엮어서 만들고, 농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갈대, 억새, 부들 이런 자연물을 소재로 해서 지붕 짓고 기둥 세우고 벽도 흙으로 두르고,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울타리라는 것도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펜스죠. 그래서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철제로 펜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전통적인 주거 공간에는 이렇게 철제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 안 쓰거든요. 울타리, 펜스도 다 뭘로 만들어요? 나무대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고, 나무대를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 집,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라는 것의 의미는, 울타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나, 인간의 공간하고 집 밖, 이 집이라는 게 인간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집 밖이라는 자연하고 외부하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경계 짓는 게 울타리인데, 이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곳은 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거든요. 중심 소재 자체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에요. 인간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인간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요 마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존하는 마을. 요런 게 이 시의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인이 박용래 시인인데요. 충남 시골의 태생이시고 이렇게 향토적인 시를 주로 쓰셨던 분이에요. 박용래 시인의 시가 나오면 뭐 눈밭, 마늘밭, 고추 대궁, 들국화 이런 자연적인 소재들 많이 나오고,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향토적, 토속적, 전원적 이런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다 보니까 지금 제목이 있었던 마지막 연을 먼저 봤는데, 마지막 연 보던 거니까 볼게요. 중심 소재는 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이 이 시의 중심 소재입니다. 근데 사연 보시면 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인공적인 구조물로 햇빛을 가리지 않아서 오래오래 잔광, 남은 햇볕이 눈부신 마을이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인공의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면 도시보다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표현법 보이시나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눈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연이 3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 3개의 행이 문장 구조가 다 똑같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똑같을 때 우리가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났다 이러면 표현법으로는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대구법을 쓰면 이런 마을이구나. 이 마을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울타리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마을이구나. 예쁜 마을이네. 오래오래 남은 빛이 눈부신 마을, 예쁜 마을이구나. 낮에만 예쁜 게 아니라, 저녁에만 예쁜 게 아니라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떠서 자연 그대로의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구나 라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효과 있습니다. 대구법 쓰면 의미 강조해주는 효과도 있고 운율이 생기는 효과도 있죠. 그러면서 이 시 운율 생기겠어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됐잖아요. 이런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도 또 운율이 생기는 거죠. 종결 어미가 반복됐을 때는 가군이 나타났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전체가 4연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요 1연, 2연, 3연,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 구성된 거 딱 볼 때 3연이 좀 눈에 띄지 않나요? 3연이 눈에 띄죠. 한 개의 행이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어요. 요 연을 시를 감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묶여있는 한 연당 호흡의 마디가 좀 비슷해지게 배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요 3년은 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읽겠죠. 천연희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연에서 어떻게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게 될 거고요. 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라는 요 마을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천연 그대로의 마을이라는 천연이라는 건 하늘이 준 그대로죠. 타고난 그대로 천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걸 강조해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행을 하나의 연으로 구성한 연구분의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읽으면서 이제 보실 건데 연구분에도 특징이 있지만 행도 좀 의도적으로 행을 배열해준 특징이 있어요. 자, 시 한번 1년부터 들어가 봅시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 고향이라는 단어에서 향토적인 정서 좀 느껴졌어요. 고향의 소녀에서는 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풋풋하고 전원적이고 이런 고향의 토속적인 느낌이 나는 소녀겠죠.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자, 소녀, 소년 형태 똑같은 거 나왔네요. 어떤 고향의 소녀, 어떤 고향의 소년 이렇게 해서 대구법 역시 썼습니다. 통사구조 반복되는 이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도 좀 토속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토속적인 소재에다 비유를 해서 고향의 소년도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죠. 한여름이 되면 강물도 있고 개천도 있고 물놀이 할 곳이 있으니까 알몸으로 사는 거예요. 더우면 언제든지 개천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만큼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 없이 순수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고향의 소녀와 소년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것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시골 느낌 그대로 도시적으로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인간이 등장했죠. 이런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같이 해서 이제 행이 나눠졌어요. 요 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직유법 공부할 때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거 들어있으면 직유법이야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요게 나와 있는 머리가 마늘 쪽 같이 생겼어 이런 거 할 때 이런 가치를 쓰면 표현법 뭐라고요? 직유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렇죠. 가치가 들어있으니까 어머 이거 직유법으로 쓸까 싶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뭐뭐 가치라는 건 비유를 할 때 쓰는 조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에 있는 명사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만약에 직유법으로 쓰고 싶었다면 고향의 소년과 같이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얘 행을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치는 뭐 나랑 같이 갈래? 요런 부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함께와 유사한 단어인 그래서 함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요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라는 말은 샛별같이 강물같이 샘물같이 이렇게 비유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라서 요 같이라는 단어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시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중의법이라고 하고, 이런 중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라고 시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행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행 나눠졌으니까 잠깐 끊어서 읽겠죠?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요때 뒤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사랑스런 들길이죠. 앞에 있는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이 인간이었다면 요 사랑스런 들길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향의 소녀, 고향의 소년이라는 인간과 사랑스러운 들로 가는 그 길이 들길이라는 자연이 같이, 인간과 자연이라는 낯이 서로도 서로 다른 부류여도 함께야 라는 어떤 의미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조화,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요런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과 같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들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소년과 소녀처럼 사랑스러운 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요 행을 의도적으로 가치를 따로 띄워주는 바람에 소녀,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녀와 소년과 같이 사랑스러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소녀와 소년과 같이 사랑스러운, 함께 사랑스러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서 같이라는 요 단어를 의도적으로 행을 갈아서 씀으로써, 갈아서 쓴다라는 거는 갈았다라는 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행가리를 함으로써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죠. 일련의 내용 별거 없습니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이렇게 순수하고 예쁜 인간과 같이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어요. 시골의 들길이겠죠? 이 시골의 들길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같이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자, 이형 갑시다. 그래서 일단 요 일련에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어. 향토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들길이 있어요. 그 길에, 그 길이라는 건 들길이겠네요. 향토적이고 시골적이고 전원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길이죠.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그런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인위적인 길이 아니라 들길입니다.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행도 의도적으로 배열해 준 거 보이죠? 우리가 시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아마 이렇게 그냥 붙여서 썼을 건데, 지금 피듯을 의도적으로 행을 배열을 해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을 나눠서 썼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을 나눠서 썼을 때 얘 여기에 들어갔어도 될 구절인데 행을 갈았네. 이래서 행가리가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나 시의 행가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본다면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들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이렇게 행을 나눠줬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행을 다르게 의도적으로 지금 행을 이렇게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아지랑이가 이렇게 끊어서 읽고,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행을 배열해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모습을 보면 계속 향토적인 느낌 물씬 납니다. 그 들길에 아지랑이 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양빛, 뭐 도시와 자연을 가리지 않고 나는 거기는 하지만 들길에 태양이 펼쳐지고 자연이죠. 다 제비. 이 들길을 따라 물이 흐르고 이런 거 다 자연의 모습이거든요. 이 자연의 모습은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펼쳐진 거죠.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이렇게 자연과 그대로의 모습으로 라는 걸 지금 선생님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끊어 읽었는데 시 읽으실 때는 행 끊어진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법 대구법 쓰인 거는 넘어가셔도 되죠? 뭐뭐 듯 있으니까 직유법 알고 계신 거고요.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행 바꿔서 또 그렇게가 가리키는 건 내용 뭐예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 쓴 거였네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나눠져서 연 나눠져서 천연희가 그냥 한 연으로 돼 있죠. 그렇게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시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요거일 수도 있어요.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아름다워.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렇게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누지 않아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고요. 오래오래 잔광이 눈이 부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그게 우리의 고향입니다. 밤이면 가로등 불빛보다 더 많이 별빛을 볼 수 있는 그 마을이 우리 고유의 마을이에요. 라는 시여서 이 시는 중심 소재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이고요. 주제는 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시골의 마을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뭐 인간 중심 이런 거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움. 이 공존이라는 단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이런 걸 표현을 해준 거죠. 고전 시가에서 흔히 보던 거죠. 자연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어. 자연과 인간은 그냥 하나야. 함께 있는 하나야. 자연과 인간 하나야. 무라일체 라는 거 쓰고 자연을 즐기는 주체인 인간과 대상이 되는 자연, 주와 객도 하나야. 주객일체 이런 거 다 같은 말로 썼었던 거잖아요. 요런 주객일체, 무라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고전 시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에서 시 읽으면서 나라는 단어 못 보셨죠?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고향에 있는 소년, 소녀가 자연과 어울리면서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자가 시 속에 등장하지 않고요. 화자는 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이따 특징에서 적어드릴게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러면 첫 번째 성격으로는 향토적인 거 빠지면 안 되죠. 시골 느낌 물씬 나거든요. 향토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원적 공간이구나, 토속적 공간이구나, 이런 전원적, 토속적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격은 묘사적인 성격이 있죠. 산문처럼 막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지는 않았어도 요 지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요 예쁜 시골 마을의 모습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오래오래 잔광이 눈부신, 밤이면 별이 더 많이 뜨는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는, 그 길에 봄이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한여름에는 태양빛이 이글이글하고, 또 봄이 되면 제비는 날아오고, 여름이 되면 개천이나 강물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흐르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서 화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시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묘사적 성격이 있거든요. 요럴 때 경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경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죠. 자, 특징 갑니다. 이 시의 특징이요. 많이 봤었죠? 뭐 사용되고 있다? 대구법 사용되고 있죠. 대구법 문장 구조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 대구법이에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이렇게 생긴 거 보세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반복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에 꾸미는 말까지 똑같지는 않으니까 마을이 있다는 반복됐어요 라고 하셔도 되고 반복법도 되고요. 문장 구조가 같아요. 대구법이 쓰였어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구법 사용된 거 엄청 많습니다.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고향의라는 말이 반복됐어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문장의 생김새가 같네요 라고 해서 대구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뭐뭐듯이라는 시어가 반복이 됐어요 라고 하셔도 되고 전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가 어떻듯 뭐가 어떻듯 뭐가 어떻듯 뭐가 어떻듯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조가 같아요 라고 해서 대구법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문장의 구조, 요걸 보통 통사구조라고 합니다.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대구법 사용됐다. 요 대구법이 사용이 되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반복법도 역시 쓰였죠. 반복법 어떻게 해요? 마을이라는 시어 반복됐네요. 고향이라는 시어 반복됐네요. 뭐뭐듯이라는 시어 반복됐네요. 그렇게라는 시어 반복됐네요. 시어의 반복 특징으로 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년 특징이죠. 요시 이렇게 딱 봤을 때 4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3년 눈에 확 들어와요. 3년이 눈에 확 들어왔었던 까닭은 뭡니다. 한 행을 한 연으로 구성했죠.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연 배열, 의도적으로 연을 배열한 게 좀 보입니다 라는 거 특징으로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특징, 연만 의도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행을 배열한 것도 있었죠. 자, 5번째 특징은 이 시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런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처년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나가 시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마음이다 이런 거 없이 이런 마을이 있네 이렇게만 해준 거라서 화자가 시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자가 그냥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 밖에서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요 마을의 모습을 관찰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지 자신의 정서를 그 마을에 나는 반했다거나 그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꼈다거나 이런 화자의 정서를 시 속에 그대로 써준 구절이 없어요. 화자는 작품 밖에서 그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그 자연 그대로의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시골 마을을 관찰을 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만 보여주고 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그런 이렇게 자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의 마을을 보여만 줘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잔잔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독자들이 느끼도록 해주고 있는 시였습니다. 박용래 시인의 울타리 밖이라는 시였고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나오는 고전의 시조들 보면 뭐 10년을 경영하여 이런 거 보면 집 지어놨잖아요. 초려삼간,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그 초가삼간 안에 3칸짜리 집에서
나는 한 칸을 쓰고, 나는 한 칸을 쓰고잖아요. 시 속에 이렇게 화자가 나온다고요. 나는 한 칸을 쓰고, 달 한 칸 쓰고, 바람에게 한 칸 쓰고, 이렇게 해서 나랑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역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시 같은 경우는 다 화자가 시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박용래 시인의 시에서는 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고향의 소녀와 고향의 소년, 이런 가장 천연에 가까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천연 그대로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자연과 인간이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주제였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표현상의 특징은 좀 시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언어 표현보다는 많이 가다듬어서 쓰는 게 시기 때문에, 시인이 어떤 걸 많이 가다듬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썼는지는 시를 읽을 때 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